현무 씨는 제가 이제 뭐 그 같이 이렇게 잠자고 생활하고 이런 프로를 오래 같이 해서 아까 제가 칠판에 썼던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네. 일단 칭찬도 잘하고 그 심지어는 겸손하기까지 해서 뭐 얘기하다 아이템 나오고 그러면 다 이건 형님 덕이라고 그러고 사과도 빨라요. 예, 야, 통화가 좀 안 되더라니까 형님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뭐 이랬습니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근데 저분이 과연 그게 정말 이 마음속에 진정성을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막 삐질삐질 나오는 또 것이 뒤가 찝찝하네. 아니 왜 이렇게 의심들이 막. 아니 정말 이게 머리에 의한 스킬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흡사해. 네, 저 보면 전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심플해요, 되게. 그러니까 꼬우지 않고 맞아요. 느끼는 대로 바로 얘기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뇌를 안 거치고 아무리 전두엽을 안 문외라는 전두엽이 없다는 파충류의 뇌로. 항상 진심으로 얘기한다는 항상 진심으로 얘기한다는 아, 예. 거죠. 느껴서 얘기한다는. 비판도 안 해요. 네, 맞아요. 비판도 안 하고 한마디도 그런 거 없이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 해서 문외라는 얘기는 왜 찝찝하네. 찝찝해. 이렇게 말 잘 듣냐 그랬더니 형님 여기서 제가 뭐라 그러면 꼰대 소리 들어요. 그러면서 와 이게 미담에서 막 이상한 얘기를 나갔다 하는데 결국은 미담이네요. 미담인 거예요. 미담이죠.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비판하고 꼰대짓 해봤자 퇴근 시간만 늦어져요. 내 말 듣지도 않아요. 오늘 전현무 씨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저는 사실은 현무 씨를 보면서 현무 씨랑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뭔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소통 방법이 과거와 좀 달라졌다. 이제 70년대생이지만 약간 90년대생을 보는 것 같고 살살 찜찜해지려고 하는데. 아니 한국 사람인데 약간 서양 사람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올드 스쿨이잖아요. 끝나면 한잔 합시다. 뭐 그러고 하다가 뭐 이렇게 또 뭐 있는 얘기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라면 근데 현무 씨는 그러니까 끈적끈적하지 않다고 건조한 건 아니고 뽀송뽀송한 거. 와. 관계가. 관계가 뽀송뽀송. 칭찬이에요, 칭찬. 칭찬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짧은 큐 들어가기 전에 짧은 덕담. 내용 없는 스몰 토크. 끝나면 또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어디가 있냐면 집에 가 있어요. 근데 계속 회차가 쌓이면서 분명히 어떤 서로의 신뢰관계 같은 게 이 방송을 하면서 쌓여간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렇다면 막 뭐 형, 동생 뭐 한잔 하세요 뭐 이런 거 아니고도 다음에 어느 방송을 또 같이 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엄청 반가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소통법,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가요? 저는 이제 그 요즘 친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꼰대로 불리는 게 너무 싫어서 이제 인사 안 한다고 뭐라 그러지도 않고 완전 쏙 프리예요. 뭐 이렇게 뭐 잔소리도 안 하고 라떼이즈 홀스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근데 이제 좀 놀란 건 이제 가끔 그래도 이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와서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옛날에는 제가 그 후배일 때는 좀 재미없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세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라떼이즈 호스예요. 정확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불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뀌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때는 이게 나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문제 있어. 이게 이제 라떼이즈 홀스고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놀란 거예요. 제가 얘기가 조금만 지루하잖아요. 바로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따 녹화 때 뵐게요. 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지루하냐? 쿨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속에 꿍하지 말고 그냥 다 얘기하는 스타일.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속으로 내가 그렇게 재미없었나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완전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참는 게 있었는데 되게 솔직해요. 정말 날 것을 보여줘요. 맞아요. 그게 되게 달라진 것 맞아요. 같아요. 아니 우리가 기존에 가진 인간관계에 대한 편견을 깨는 실험을 또 우리 소개해 주신다고요? 어떤 조직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누구와 일하고 싶습니까? 그 조직 안에서. 그렇게 해서 5명을 적어달라고 하고 함께 일하기 싫은 5명도 적어주세요 라고 한 그런 데이터를 얻은 거예요. 저기서 파란색으로 표현된 사람들이 그 당신과 일하고 싶어요 라는 지목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분들은 당신과 일하기 싫어요 라는 지목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운데 보면 이렇게 굉장히 붉은색의 5분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심히 보시면 이 머리 뒤에
이렇게 붉은색 후광이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과 일하기 싫어요 라는 걸 화살이 너무 많이 꽂혀갖고 이 머리 부분이 모여서 이렇게 후광이 그래서 저하고 제 학생들이 5분을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렀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친구가 많은 사람이 적도 많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 네트워크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친구가 많은 쪽은 오른쪽에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그리고요. 적의 숫자는 왼쪽 부분에 막대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윗부분에 친구가 많은 쪽 분들 보면은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이게 뜻이 저분들은 친구는 많지만 적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분들이 흥미로운데요. 이 분들은 오른쪽이 텅 비어 있잖아요. 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당신과 일하고 싶어요 라는 지목은 하나도 받지 못한 거예요. 아 이거 재밌다라고 생각한 게 아까 독수리 오형제 있잖아요. 그 5명은 자기들끼리도 안 좋아해요. 만약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를 뻗었다면 파란색의 짧은 막대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요. 이분들은 자기들끼리도 좋아하지 않아요. 야, 저 사람들 어떡하지? 그러게요. 원활한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린아이하고 성인을 구분짓는 가장 큰 기준선이 저는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느냐,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자기조절 기법을 적어도 하나 이상을 습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걷는 것을 많이 해요. 근데 이 걷기의 효과가 매우 커요. 왜 그러죠? 우리 뇌가 좌방구와 우방구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좌우방구는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활발하게 소통을 하면서 정보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트라우마 상황에 놓이면 이 뇌가 일시적으로 서로 교류를 못 한다고 해요. 우리 어릴 때 배 아프다고 하면 엄마가 이렇게 배 문질러 주잖아요. 둥글둥글하게 문질러 주면 배가 가라앉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좌방구와 우방구를 번갈아 가면서 자극을 주면 이제 처리되지 않았던 기억 정보가 처리된다고 해요. EMDR이라고 해서 그 안구운동 민감소실 재처리요법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안구운동 뭐요? 민감소실 재처리요법. 민감소실 그래서 재처리요법. 근데 맞습니다. 눈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이제 자극해 주는 건데 이경규 그게 씨가 이제 잘하시던 거 아니에요? 민감도가 어마어마하신 분이. 그러니까 눈만이 아니라 이제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가면서 두들기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은 걸로 이미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의 가장 쉬운 버전이 걷기인 거죠. 그래서 평소에 많이 걷는 것, 잘 걷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일 힘들 때는 좀 비슷한 종류의 고통을 겪었던 자신의 경험과 감정의 공유, 나눔이 좀 힘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위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힘든 사람한테 가장 하면 안 되는 말이 힘내라고. 힘내라고 말해서 힘이 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힘내라고 말하지 않아도 힘이 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전에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럼 사람들이 자꾸 이제 얼굴을 보면 위로하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달려오셔서 힘내, 어쩌다 그랬어, 뭐 산 사람은 살아야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그거에 그래도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아 그래요, 살아야죠, 뭐 감사해요 이렇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위로의 말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은 위로를 하려고 하냐. 사실은 자기가 위로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위로받을 맞아요. 그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자기 욕구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은 말보다는 옆에서 같이 버텨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를 그때그때 맞춰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주고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제일 핵심이 되게 자존심이랑 인정 욕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인정과 자존심에 대한 나의 욕망을 다스리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자존심에 대한 욕망을 해치지 않는 거 이게 나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아마 그렇게 살면은 성공도 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 책에 뭔가 권유하는 삶의 방식이 많잖아요. 근데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내가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지금 당장 뭐 예를 들면 비난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정도? 하나씩은 내가 당장 지킬 수 있는 걸 생각해서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되게 많고 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살면서 잊기 쉬운 그런 항목들이다 보니까 앞으로 하나 정도는 정해서 좀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려면 그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책의 의미에 어느 정도 동감한다면, 근데 우리 사회가 이 모든 그 서비스업의 영역에서 너무나 과한 친절을 원할 때 있잖아요.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물론 불친절한 사회보다는 친절한 사회가 좋은 사회인 건 분명하지만 막 하대를 받을 정도의 네. 친절함이 되는 건 반대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무언가는 지키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